반갑습니다. 드디어 11월이 됐습니다. 야, 10월달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11월이 시작됐으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겠죠. 기대감들 계속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오늘 종목 진단은요. 땡큐 젠슨왕. 굉장히 좀 뭐랄까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깐부인가? 깐부 동맹이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쪽도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로보틱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총이 작잖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엄청나게 오른 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로봇주에 비하면 좀 덜 올랐죠. 왜냐하면 로봇주들은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은 애들은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수요가 몰리게 되면 이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땡큐 젠슨왕 로보틱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대체 뭔 연관인데, 이거죠? 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로봇 쪽에는 이제 이 두뇌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AI 칩인데, 고성능 AI 칩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엔비디아의 이 고성능 AI 칩은 실질적으로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물량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 쪽에 심어줘서 이제 이 고성능 AI 칩을 집어넣게 되면 로봇에 대한 어떤 훈련이라든지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로봇 산업에 엄청난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시작해서 관련 종목군들까지 다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로봇을 다 끌어올리는 요소가 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면 이제 시작인 거 아니냐, 그죠? 이제 시작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근데 외국인 매도가 많아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도 포함되지만, 이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작 아니냐라는 식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요즘에 이제 광활한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수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훑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 한 번씩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분위기적으로 봐서는 로봇주들 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다 좋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알아보고요. 살 자리는 없겠죠. 매수할 기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야, 이거 물려가지고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은 없었지만, 고점권에서 매수한 부분들, 요걸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여기서 사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살 거면 두산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고통 많이 받았죠. 4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5만 원까지 빠져서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린 사람이 없겠죠. 역사적 신고가 나왔으니까 축하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쪽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율이동 로봇도 포함되고요. 의료용 로봇 이런 쪽으로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좀 되는 건데, 이 훈련 요소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실질적으로 AI 칩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죠. 왜? 삼성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앞지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협동 로봇은 두산이 또 시장 점유율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르죠. 자, 어쨌든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이룰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래서 시총도 큰데 24%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24%까지 올라왔습니다. 로봇 쪽은 전부 다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요. 더 봐야죠. 더 봐야 되고, 이제 수익권 이제 막 들어가셔가지고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수익권 들어가기 시작해서
뭐 본전에 팔아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본전에 팔 게 아닙니다. 자, 로봇은 이제 막 걸음마를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갈 거예요. 자, 일단은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 차익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생각입니다. 네. 시간 내에서 안 빠져요. 네, 어디 가냐면은 차익 매도 나올 때쯤 되면 시간에서 좀 차익 매도도 나오고 할 텐데 안 빠집니다. 안 빠지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주가가 월요일 날도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요거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지지선은 이제 40만 원이 되겠죠. 몸통 절반 딱 잘라주는 자리가 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0만 원 정도 지지선, 40만 원 위쪽에서는 무슨 널뛰기를 하든 뭔 난리를 치든 그냥 홀딩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했었던 그 자리에 비교해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회복하지 못했었던 그 상황에서 두산은 다 회복을 하고 수익권은 넘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수익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또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더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서로 수익률이 비슷해졌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협동 로봇 쪽에서는 얘가 1등이야. 얘가 1등이고 뭐 좀 많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AI 칩이 들어가면 조금 더 직접적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삼성 쪽이니까.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수혜를 받아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산을 레인보우가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그거고, 지금 이 두산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뭐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쓰든, 뭐 AI 칩을 어떻게 사서 쓰든, 뭘 하든 간에 이제 로봇 산업 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경쟁 관계라고 하더라도 네, 돈 내고 쓴다는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협동 로봇 1등이라는 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보시면 뭐 크게 아니 9%면 크게 올라간 건 맞죠? 크게 올라간 건 맞는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다가 이거 보니까 조그마잖아요. 지지 포인트는 네, 75,000원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해서 74,000원쯤 될 것 같죠? 네, 73,000원, 74,000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라인대 지지선 나오니까요. 이거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뭐 7만원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매수 따라가기 좀 어렵고요. 그 전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요 밑에서 요 횡보할 때 계속 많이 샀거든요. 6만원 초반 막 이럴 때 매수 많이 해서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라 일단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매수하고요. 일단 홀딩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길게 보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SPG 볼까요? SPG. 자, SPG 액추에이터. 네, 이거 아시죠? 초정밀 감속기. 네, 감속기고, 이거 약간 뭐 포장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로봇 이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자, 요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 로봇 관절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 부품입니다. 근데 시총이 작죠? 그리고 여러분들 월종, 9월 달에 월종으로 받았던 종목 아닙니까? 제가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중에 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왔죠? 네, 수익이 많이 진행 중. 오늘 신고가 나왔으니까 물린 사람도 없고 9월 달에 샀으니까 수익이 제법 많이 나왔겠는데 얼마나 나왔어요? 수익률? 네, 요거 한 20% 나왔죠? 더 나왔나요? 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더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요거 지금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네, 로봇주들은 그래서 진단은 해드리지만 매수해볼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잘 가고 있다, 흐름이 이렇다, 갖고 계신 분들은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볼 만한 종목이 지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계속 보긴 할 겁니다. 자, 추세적으로 본다면 지금 31,000원대 정도 라인대 지지가 있어서 그 구간대에서 지지가 되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31,000원대까지 들어왔다가 반등 나갈 때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이 추세 따라가면서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지금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횡보를 통해서 한 32,000원 요 라인대까지 한번
눌러주게 된다면 그때쯤은 한번 매수 관심 가지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쌀 때 사면 좋은데, 그죠? 쌀 때 사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쌀 때 사면 좋은데 비쌀 때 꼭 관심들을 가지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네, 요것도 조금 더 네, 상승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로메카 볼까요? 뉴로메카 네. 유료연님들은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거 없거든요. 왜냐면, 네, 나는 월종만 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는데, 와, 20%. 오늘 장중에는 25%, 26%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야, 대단합니다. 자, 뉴로메카는 뭐예요?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이고요. 뭐, 이렇게 치킨 로봇이라서 좀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어요. 치킨 튀긴 로봇. 그 뉴로메카가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깐부 해가지고. 네, 깐부 치킨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율 이동 로봇,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요, 이게 분위기가 이게 누워줄 때 사야 돼요. 이렇게 쌀 때 사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이 가까울 때. 지금도 보시면은 추세가 이제 저항대 넘어가는 구간, 즉 26,000원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좋은데, 뭐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못 하셨다면은 이제 그 위쪽 라인을 봐야 되겠죠. 이제는 포지션이 이렇게 약간의 박스 형태로 진행될 거고요. 매물대가 지금 34,000원도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조정을 또 받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지지 포인트는 아래쪽에 한 26,000원? 26,0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죠?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들어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 괜찮은데, 거기까지 들어오면은 한 20% 까이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건 조금 그렇고, 아마 지지 포인트가 여기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한번 노려볼만 하죠. 왜냐면 매물대에서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매물대를 받았는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매물대에서 피레침 조금 맞고요. 몸통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 버리면 매물대 통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생각보다 매물이 좀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많이 올라가면 좀 떨어지는 형태의 변동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주의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만원 정도 라인대까지는 일단 무난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서는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쯤 되면 이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 정도까지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쪽은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또 다시 올라갔다 할 테니까 좀 길게 보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많이 올라간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한번 주워 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지금 수익이 아주 잘 나왔는데, 네, 일단은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T-로보틱스. 아유, 어쩌다 보니까 내 종목이 다 나오네요. 네, 종목 다 까네. 유료연 종목들 다 까네요. 자, 요거는, 네, 우리가 매수를 12,000원 정도 들어간 거죠? 12,000원. 뭐, 보시면 아시죠? 네. 이거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서 사는 거죠, 다. 네, 다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평선 정렬되고 돌파 나올 때, 그럴 때 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가지고 지금 50% 정도, 네, 조금 넘게 나왔나요? 50% 좀 넘나요? 네, 아무튼 그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죠. 못 삽니다. 못 사고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저점 라인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격이 확 벌어졌어요. 자, 추세 지지선이 14,000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4,000원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선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16,000원대의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16,000원이면은 네, 거기까지 빠졌을 때 한 15% 정도 변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들락날락을 워낙 많이 하고요. 차익 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시총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변동성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대응하신다면 네,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한 16,000원 또는 그 아래쪽 15,000원대 공략 포인트가 이제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상태로 바로 뭐 만약 더 치고 올라간다. 지금 외국 매수 쭉 들어왔잖아요. 더 치고 올라가면 매수가 좀 어렵겠죠. 요거는 이제 매물대가 가까운 데 있네요. 그래도 2만원 좀 넘기면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만원 넘어가면서부터 매물을 좀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만원 넘기면은 대체적으로 뭐 한 8, 90% 정도 수익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적당히 챙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 봐도 되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뭐 살 수는 없겠지만, 네, 홀딩 더 보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네들이 만약에 테마로 미쳐버리게 된다 그런다면 기대감이 지금 주말에 계속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심상치 않은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50%밖에 안 올랐지만 네, 조금 더 지켜보면 수익률은 계속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좀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T-로보틱스 일단은 홀딩 그대로 보시고, 매수는 저 밑에 떨어져야 돼요. 16,000원 아래쪽까지 한번 노려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면 매수 가격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도 같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닉스 로보틱스. 야,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이게 추세가 근데 이거는 너무 거시기 하다. 그죠? 많이 올랐죠? 요거는 제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급등한 패턴에서는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추세는 이제 21선 지지선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000원대 한번 더 나왔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고, 지능형 물류 로봇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이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T-로보틱스하고 약간 비슷한 네, 그런 개념이죠. 물류 로봇, 네, 그런 거, 자율 이동 로봇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총이 작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형태, 부채 비율 굉장히 작습니다. 유보율 높고요. 회사 좋아요. 회사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고가는 일단 나오는 상태네요. 그래서 아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더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죠? 로봇주들 기대감 그대로 가져가시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저는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싸지더라도 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두고 조정이 들어오면은 한 13,000원, 14,000원 매수하면 좋은데요. 안 들어올 것 같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로봇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면은 매수 못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뭐 내 거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지지라인 때는 지금 추세가 좀 가파르게 형성돼 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냥 그어드리면은 한 16,000원 정도 지지선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이상에서는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주들은 너무 올라가지고요. 네, 제가 그래도 한 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 사셨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한 달 전, 그죠? 한 달 전이네요. 9월 초중반이니까 한 달 반? 지금 10월 끝났으니까요. 네, 한 달 반 정도 전에 말씀드릴 때 그때 같이 매수들을 좀 해주셨으면, 왜냐면 9월 월종 나갈 때 그때 그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네, 로봇주들 말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SPG 할 때쯤에 같이 하셨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아쉽죠. 네, 항상 그래요. 네,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이 나죠.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테니까 전략들 잘 보시고, 신규 매수는 일단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네, 좀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참고 기다려줘야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또 가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안정적인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